5월 1일 곧 FOMC 발표가 있습니다. FOMC 발표에 따라 변동성도 커질 건데 미리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일간지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곧 있을 FOMC 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저녁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혹은 동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상황마다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FOMC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금리 발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일 새벽이죠. 새벽이고, 이게 어쨌든 FOMC 같은 경우에 그 상승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반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으로 지수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금리가 인상이나 동결이 되게 되면 선반영이라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 시장을 너무 불안정하게, 시장을 너무 나쁘게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과연 비트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일봉상에서 어쨌든 어제 자리에서 아래꼬리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 자리에서 그래도 62.2K를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2.2K만 지지를 좀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62.2K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 추세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삼각수렴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거든요. 요런 삼각수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상향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 승인이 있고, 이제 5월 1일 날 이제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굵직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굵직한 이슈인데, 그 굵직한 이슈가 끝나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62.2K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금리 동결. 아마 금리 동결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반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선반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시가 어쨌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나 금리가 올라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지수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결만 나와도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57K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고 뭐고 없이 이 상단 구간까지, 정고점 70K까지 진짜 2, 3일 안에도 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를 가지고 베팅을 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전혀 없고요. 그 금리 인하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 요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62.2K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66K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예요. 이 8,800만원, 8,700만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추세를 당연히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러니까 8,800만원 혹은 이제 해외 차트로 62K를 이탈한다면 이거는
8천만 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한 8,800만 원 이탈하면 다 던져야 돼요. 다 던져가지고 8,8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현금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한 70%, 80%, 100%까지도 현금화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8천만 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밑으로 쭉 뺐다가 여기서 지지 나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거를 좀 노려보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비트 같은 경우에 이 구간만 매매를 해도 큰 수익으로 뭐 10배, 뭐 계좌 대비 뭐 10배, 뭐 5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되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너무 어렵게 막 지금 이런 장에서 막 롱 잡거나 현물을 잡거나 하지 마시고요. 좀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